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세상은 더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걸까? 오늘 바로 이 진보의 역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8.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영국 앤 여왕이 낳은 자녀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과거의 삶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보여주는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1881년에는요, 미국 최고의 의사들조차 세균이라는 개념 자체를 믿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던 게 결국 미국 대통령에게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남긴 말인데요. 20명의 아이를 낳고도 2명도 채 살아남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는 게 드문 일이 아니다. 정말 부자든 가난하든 과거의 삶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세상에서 왔는지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과거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앤 여왕은 아이를 18명이나 낳았지만 단 한 명도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지 못했고요. 1881년 가필드 대통령은 의사들이 소독도 안 한 손으로 상처를 만지는 바람에 세균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1945년에도 지금은 너무나 흔한 혈압약이 없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사망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당시엔 부와 권력이 이런 위험 앞에서 거의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지금의 약국을 본다면 어떨까요? 아마 무슨 마법의 궁전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불만은 약을 받기 위해 줄을 좀 서야 한다는 것 정도죠. 그 간극이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생겨납니다. 모든 세대는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결과를 보고 나면 왠지 모를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 과거 세대에게 마법 같았던 약은 현재 세대에겐 줄이 길면 짜증나는 일이 되고요. 음식으로 꽉 찬 식료품점을 보며 경이로워했던 세대와 그저 물가가 비싸다고 불평하는 세대. 한 세대에게는 기적이었던 게 다음 세대에게는 그냥 사소한 불평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부모들은 자식들이 우리처럼 고생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모든 걸 다 해주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애들이 너무 편하게만 자라서 고마운 걸 모르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하죠.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진보가 만들어낸 한 아버지의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민자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정말 쉴 틈 없이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죠.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교육도 받고 소위 말하는 화이트칼라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신의 편안한 삶에 대해 늘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 딸이 $15짜리 테일러 스위프트 책을 너무나 당연하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어릴 때 모든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봐야만 했는데 말이죠. 그 순간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내 딸이 너무 편하게만 자라서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절약과 끈기의 가치를 영영 배우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그토록 고생했던 이민자 부모님이 이 손녀의 편안한 삶을 보셨다면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며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진짜 대답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버릇없음을 성공으로 다시 바라보는 거죠. 그분들이 하셨을 말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였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들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그 힘든 일을 했던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가족의 위치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해 일했던 거죠. 그러니까 손녀가 책 한 권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게 된 건 부유함의 부작용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바로 그분들의 희생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결과, 그 자체였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버릇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사실은 여러 세대에 걸친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가족 이야기를 사회 전체로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바로 걱정의 사다리라는 개념인데요. 문제가 세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삶이 그냥 객관적으로 더 쉬워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의 종류가 더 크고 추상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한 세대가 이전 세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음 세대는 그 덕분에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고민할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사다리를 한번 보세요. 맨 아래 단계에서는 먹고 사는 생존을 걱정하죠. 이게 해결되면 다음 세대는 안전과 안정을 걱정하고요. 그 다음은 건강, 교육, 그리고 마침내 맨 위 단계에 이르면 우리처럼 일과 삶의 균형이나 자아실현 같은 걸 고민하게 됩니다. 사회가 부유해질수록 이 걱정의 사다리를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나긴 진보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버릇없음과 행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존 애덤스가 남긴 이 말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나는 내 아들들이 수학과 철학을 공부할 자유를 누리도록 정치와 전쟁을 공부해야만 한다. 그래야 그 아들들의 자녀들이 회화, 시, 음악을 공부할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각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높은 발판을 만들어준다는 생각, 정말 멋지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쓰는 버릇없다는 단어 자체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조상들의 노력 덕분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자유를 얻을 만큼 운이 좋은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닐까요? 혹은 그냥 성공적인 유산의 상속자들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결국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조상들이 꿈꿨던 성공적인 결과물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역할은 우리 뒤에 올 세대들을 위해 이 걱정의 사다리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겠죠.